당신의 그 올라오는 화를 잠재우셔야 되는데요. 그 잠재우는데 이 두 가지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뭐냐? 당신이 지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썸네일 보고 클릭하셨지요? 그 클릭한 손가락이 아깝지 않도록 오늘 진짜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오늘 제가 드리는 솔루션을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안 되면 어쩔 거냐고요? 그럼 요 경남 김해로 오이소. 당신의 그 한 달 책임지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자, 각설하고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제목이 뭡니까? 아이의 크고 작은 거짓말에 내가 화를, 폭발을, 짜증을 덜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지요. 오늘 영상은 아이의 거짓말에 대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당신이 아이를 향한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니 이 방법을 꼭 한번 써보십시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크고 작은 소소한 거짓말을 많이 하지요. 숙제하고 놀아라 하면 숙제 다 안 했는데 다 했다고 하거나 하루에 2장씩 풀어야 되는 수학 문제집이 있다면 그거 다 안 풀었는데 풀었다고 하거나 학원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하거나 책 한 권 읽고 놀아라 했는데 안 읽었으면서 읽었다고 하거나 뭐 그런 소소한 거짓말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면 큰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PC방에 가지 말했는데 갔다 왔다거나 친구 집에 가지 말했는데 친구 집에서 놀다 왔다거나 친구 핸드폰으로 게임 하지 말라 했는데 길거리에 앉아서 친구 핸드폰 빌려서 게임을 했다거나 유튜브 엄마 없을 때 보지 말라 했는데 몰래 유튜브를 봤다거나 등등의 그 연령별로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엄마들은 폭발을 하지요. 자, 상황극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에게 엄마가 없을 때 뭐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가 했습니다. 아이를 떠보는 식으로 엄마들은 묻지요. 엄마 없을 때 게임 했냐, 핸드폰 했냐, 유튜브 봤냐. 근데 엄마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떠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는 여지없이 안 봤다고,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그럴 때 열이 받은 A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어디서 엄마 앞에서 거짓말을 하니? 엄마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니? 누가 거짓말하라고 가르쳤니? 너 지금 거짓말이 이거 몇 번째니? 엄마는 이제 너를 신뢰할 수 없어. 너를 믿을 수 없어. 앞으로 핸드폰 금지야. 라며 화를 쏟아내고 아이를 비난하지요. 거짓말하는 아이, 엄마를 속이는 아이라는 거친 단어를 써가면서 화를 쏟아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 제가 솔루션 나갈게요. 아이가 크고 작은 거짓말을 했고 당신이 지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려고 할 때 자,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화가 말로 나가기 전에 빨리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서 있고 이 두 가지 생각을 빨리 떠올리셔서 당신의 그 올라오는 화를 잠재우셔야 되는데요. 그 잠재우는데 이 두 가지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뭐냐? 자, 아이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할까를 빨리 생각하십시오. 아이가 왜 내게 게임을 해놓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할까를 빨리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 엄마가 화낼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엄마 몰래 게임을 했다고 말하면 엄마가 화낼까봐 무서워서, 단순히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철저하게 끝까지 속일 마음을 그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겨우 7살, 9살, 10살, 12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별 생각이 없고 그저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섭다라는 아주 얕은 수준의 단편적이고 단순한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다. 악의가 없습니다. 당신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당신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혼날까 봐. 자, 두 번째는 엄마한테 미안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애들은. 엄마가 게임을 하지 마라 했는데 이 시간에. 지금 엄마 몰래 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하지 말라 했는데 한 자신의 행동이
좀 엄마한테 미안한 거야. 그런 순수함이 아이들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아이들은 영유아기 초등시기까지는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뭔가를 다그쳐서 물었는데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당신이 화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아이는 엄마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거나 엄마한테 미안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를 봅시다. 자, 엄마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평소에 엄마가 아이에게 좀 무섭게 많이 혼을 냈거나 많이 야단을 쳤거나 잔소리가 좀 많았거나 첫 번째 이유로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면 좀 죄송합니다만 평소에 엄마가 좀 화나 짜증과 폭발과 잔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물론 혼낼 때는 혼내야죠.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혼내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거는 일단 차치하고 그렇게 무섭게 혼내지 않아도 될 상황에도 좀 그게 과도했던 엄마의 양육을 받은 아이는 좀 거짓말할 확률이 높습니다. 엄마가 자꾸 화내니까 그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로 거짓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지금 내 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면 내가 평소에 아이에게 너무 무섭게 아이를 훈육하는 게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내한테 미안해서 거짓말을 한다? 자, 거짓말 자체는 나쁘지만 이 아이 마음은 미안해서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화내실 이유가 없잖아. 그죠?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엄마인 나의 양육을 좀 되돌아보셔야 되는 포인트고 미안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이 아이를 좀 감싸주셔야죠. 물론 거짓말한 건 나중에 혼내야 되겠지만 그 마음을 좀 읽어주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거짓말하는 아이 애스럽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이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어떤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아이가 거짓말을 탁 내 앞에서 했다. 학원을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때 왜 거짓말하니 너? 라고 말하지 말고 빨리 이 아이가 지금 내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학원 안 간 게 미안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두 가지 생각을 탁 떠올리시면 이거 떠올리시면 화가 싹 내려갑니다.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 한번 해보시고 길게는 한 달 정도 하셔야 이 생각이 당신으로 이렇게 내면화됩니다. 뭐든 한 달은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생각이 탁 떠오르고 당신의 화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수그라들면 이제 아이에게 쏟아낼 화나 폭발이나 잔소리가 좀 경감이 되겠죠. 좀 그 농도가 옅어지겠죠. 이 녀석아, 선생님 전화 왔더라. 네 학원 안 왔다고. 이 녀석아, 거짓말을 왜 하니 엄마한테. 학원 갔다 와서 놀아. 거짓말은 안 된다. 앞으로 학원 안 가고 싶으면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지. 엄마 오늘 학원 안 가고 싶어. 물론 엄마가 가라고 말할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먼저 연락하는 게 맞는 거야. 알았지?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자. 라고 조금 정제된 화가 아이한테 갈 겁니다. 자, 이것을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만 딱 이렇게 혼을 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폭발이 좀 줄 거고 아이도 그런 엄마의 고상한 화에 부응해서 거짓말이 줄 겁니다. 사실 진짜 제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아이는 아이입니다. 미숙하고 어리고 철부지입니다. 어떤 악의가 없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미숙할 뿐입니다. 그 미숙함이 완숙함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라는 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당신의 어른스러운 훈육과 양육과 시간이 결부되어야 그 미숙함이 벗겨져 나갑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윤지영 작가님의 엄마의 말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미숙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미숙함을 견디는 것이다. 아이의 미숙함을 견디면서 또 올바른 것을 가르치면서 이 시간을 견디어 봅시다. 내일 봅시다.